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의 전공서적을 보면 맨 앞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걸 보니까 앞에 학자가 세팅되어 있죠. 학자가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 학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들을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출제위원들은 욕심이 있어요. 한 문제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좀 길게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로스라는 학자는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구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리적 의미, 기능적 의미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머레이 로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키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맥키버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0이 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동생활이 0이 되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공동생활권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생활권이라 하는데 그것은 맥키버의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워렌이 있습니다. 워렌은 지역적 적합성입니다. 적자로 고쳐야 되겠죠. 지역사회, 지역적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 이것을 바로 지역사회라고 워렌은 제시했다. 자, 지역적인 어떤 적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인 기능 수행의 단위, 체계, 그것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안에는 많은 단위가 있습니다. 하위 단위가 있죠. 하위 체계라고도 하는데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입니다. 자, 맞고요. 길버트와 스펙트.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3요소를 배우죠. 첫 번째가 지리적인 영역이 있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있다. 세 번째 공동의 유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지리적인 영역 이것은 이제 땅 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문화적인 상호작용.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 이것을 공동결속체라 했습니다. 공동결속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버트 스펙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제도와 기능의 연결이죠. 제도와 기능의 연결. 그 2번 문제 나와요. 좀 이따가. 자, 제도와 기능을 연결한 사람이에요. 지역사회의 기능에는 가족제도의 사회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제도의 사회통제 기능이 있고 종교제도의 사회통합 기능이 있고 복지제도의 상부상조 기능이 있다. 그리고 경제제도에는 소비와 생산과 분배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길버트와 스펙트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틀렸고 그러면 이 3요소를 이야기한 학자는 누구냐? 힐러리라고 합니다. 힐러리가 바로 지역사회 3요소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더넴입니다. 더넴은 지역사회 이용을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등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다. 더넴의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인구의 크기, 중소도시, 대도시 이런 게 있죠. 경제적 기반에 따라서 농촌, 어촌, 산촌 이런 것들이 있죠.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슬럼 지역, 도시 빈민가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도 있죠. 네, 시, 군, 구, 시도, 읍면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 것은 더넴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알아놓으세요. 앞으로 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1번 문제 해결했고요.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2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지역사회 복지의 기능과 사례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또는 지역사회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했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상부, 상조가 있습니다. 그럼 복지가 나와야 되고요. 생산, 분배, 소비가 나오면 경제가 나와야 되고요. 사회화 나오면 가족이 나와야 되고요.
사회통제하면 정치가 나와야 되고요. 사회통합하면 종교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사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5가지 연결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좋은 문제에 들어가죠. 또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니까 아주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수급자인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 주민 1촌 맺기를 실시해서 생계비를 연계 지원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지예요, 복지. 이게 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지역 주민이 생산한 채소를 마을 공동 판매장에 진열하여서 판매를 한답니다. 생산하고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사가겠죠. 이것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 하잖아요. 경제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사회화 기능, 갑 마을에서는 인사 잘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위반하는 청소년에게는 벌금을 강제로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요, 사회통제예요. 사회화가 아니라 사회통제예요. 사회통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통제는 조례뿐만 아니라 법률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치 제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사회통제 기능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나오죠. 법률로 치안을 강제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게 하는 게 사회통제 기능이고 이것이 정치 제도로 연결된다 했습니다. 자, 사회통합입니다. 종교가 나오네요. 종교단체가 지역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단체를 주최하고 후원 물품을 나누어 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종교단체입니다. 따라서 종교제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도 좋고 52번 문제도 좋은 문제에 해당됩니다.